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계속된 가뭄으로 경주 지역 일부 농촌 마을에서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하수가 말라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주시가 긴급 대체 수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천읍의 한 마을. 50여 세대 약 140명이 사는 이 마을은 그동안 지하수에 의존해 먹는 물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지하수 수량이 크게 줄면서 급기야 마을 전체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하수를 판 지가 20년 됐거든요. 20년 전에 저기 또 말라가지고 경주역 공사로 인해 말라가지고 요 20년 전에 팠는데 20년 만에 다시 또 말라가지고 다시 팠거든요. 지하수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농업용수 먹고 생활용수를 썼습니다. 마을 안길이 좁아 소방 차량이 직접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 주민들은 비상용 생수에 의존해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기다리는 건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경주시는 긴급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신규 관정 개발에 나섰습니다. 새로 개발한 관정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종 수질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 동네다 보니까 가물어 가지고 고갈됐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관정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체 검사수가 나오기까지는 한 일주일 지나야 나오는데 거기에 수질 검사수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되면 거기에 맞는 약품이라든가 칼키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가 애가 음용이 할 수 있는 그런 물로. 신규 관정 개발로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또다시 수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용수 공급 과정에서 겪는 주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급수 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해수욕장이 속속 폐장하면서 안전요원들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하는 이한류에 휩쓸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더 커지는 이한류 사고 위험과 대처법을 짚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백사장이 아닌 바다 쪽으로 떠밀려 갑니다. 놀란 피서객들로 인해 해수욕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이한류 사고입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한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하던 군인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일에도 70대 남성이 이한류에 휩쓸려 바다에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이한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 동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하면서 안전요원들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한류에 휩쓸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한류는 왜 발생할까? 파도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한 실험장입니다. 높은 파도 사이로 실험용 공들이 좁게 모여 빠른 속도로 바다 쪽으로 밀려나갑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물이 좁은 곳을 통해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흐름, 바로 이한류입니다. 한번 이한류에 휩쓸리면 전문가들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저희 구조원들이 체험해봤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저희가 한눈 판 사이에 먼 바다까지 흘러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만약 이한류에 휩쓸렸다면 약 45도 대각선으로 헤엄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힘을 빼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한류에 휩쓸렸을 때는 무리하게 빠져나오지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손을 흔드는 등 구조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수욕장 폐장 이후 9월 말까지 발생한 연안 사고는 81건, 이 가운데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해안가 물놀이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경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수욕장 인근을 중심으로 구조대와 단정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수욕장은 문을 닫았지만 바다의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K뷰티 수출 거점 육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국비 45억 원 등 모두 6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경주의 관광 수요와 경산의 화장품 산업 기반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경주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에는 K뷰티 거점 스토어와 체험형 팝업 스토어, 바이어 상담 공간 등을 조성하고 경산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 수출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관광객의 체험과 구매 데이터를 제품 개선과 생산에 반영하고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로 연결하는 K뷰티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부서별로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는 민선국이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로 시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민선국이 공약 사업과 신규 시책, 시장 지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제61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학생부 9년 연속 우승과 종합 7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현장을 찾아 경북 대표로 출전한 직업계고 학생 106명을 격려했습니다. 대회는 금형과 기계 설계, 실내 장식, 제품 디자인 등 7개 분과 51개 직종으로 진행되며 경북 학생들은 37개 직종에 출전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을 이어왔고 종합순위에서도 2020년부터 6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문 선거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공약서를 보고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 7개 영역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윤 군수는 현장 만남과 군민과의 대화, 군민 배심원단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민선국이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와 대구 한의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기업 지원 간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 지원 간 조성은 대구 한의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 한의대 삼성 캠퍼스의 연면적 16,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업 지원실 50실과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 연구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민선국이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유치 자문단을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기업인과 기관, 단체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바이오와 햄프, 관광문화, AI 등 분야별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전략 자문을 맡습니다. 안동시는 풍산읍 놀이일원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 앵커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와 연계한 후속 투자와 안동 이마댐 수자원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유치도 추진합니다. 안동시는 자문위원들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별 투자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